걸치고 계시는 분이죠. 이충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박사님,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파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 이 행사를 하는 것은 한 명의 크리스찬이 이웃에 있는 5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기독자유 통일당을 지지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유정한 시간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배를 보지 못하고 예배가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나마 저도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자 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에 여러분께서 애국 선교사 역할을 좀 해주셔서 유튜브에게 여러분들 많이 전달도 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연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의 이념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자, 이번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우파가. 네. 네. 어제 그제까지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30석 플러스 10석, 20석 더 가져간다는 말도 있고, 이제 우파들, 특히 미래통합당이 110석 정도 이렇게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최근에 우한 폐렴을 아주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역선전을 해서 또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자랑 홍보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국민들에게 세대당 100만 원씩 현금을 뿌린다고 하니까 이거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 아닌가,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파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한다면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체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 타이틀을 보니까 건국 정신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박사는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행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직접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배우신 그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바탕으로 밀어드릴 수 있는 그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에 기독교 입국론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와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인 나라가 중국과 지금 북한, 이 세계의 두 나라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포기를 하고 사회주의, 더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 쪽으로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이고, 그리고 보면은 공산주의들이 다 망했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자꾸 치우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여당의 원내 총무 이런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아예 그 사회주의 지향 쪽으로 가는 그런 법을, 그 나라 체제를 바꾸겠다고 이미 그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세력이 다수로 이제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은 이 사회 체제가 좌파로 기울게 되고 사회주의로 기울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의 그 자유는 물론이군요. 경제 생활도 많이 피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 뭐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4억 1인이 버는 돈을 14억으로 곱해가지고 세계 2위가 된 건데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국민 소득의 6분의 1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체제를 지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의 경우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돼지 열병 때문에 뭐 돼지들이 전멸하고 있는데 평안북도는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북한의 장교들이 식량을 보통 때 받던 것의 3분의 1밖에 못 주겠다라고 지금 북한 정부가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교들도 못 먹고 사는 나라라고 국민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택한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온 이 나라가 그 북한이 택한 그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에 근접한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번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이런 세력을 이 세력이 다시 다수를 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정도 짧고 그렇죠. 또 체중도 10kg 키도 한 10cm 작습니다. 네. 몸무게 작고. 네, 몸무게 작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체제를 우리가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미 뭐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멀리 보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네. 그런 그 포퓰리즘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폈다가 그야말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체제는 계속해서 이 뭐 김정은 체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네. 네, 또 홍보하고 네. 그죠? 옹호하는 뭐 이런 체제가 있어서 이게 가장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 뭐 말씀하셨지만 사회주의로 가는 급행 열차 위에 올라탈 수가 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렇죠. 이거 지금까지 문재인이 추진해왔던 정책을 보면 바로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에 속아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하게 이 우리 체제를 지키고 공산주의 세력들의 그 잘못된 정책들을 그대로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네. 박사님 만약에 이 예측을 해본다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느 정도 몇 석 정도를 차지해야 이런 사회주의화가 되어가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저는 뭐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이 전쟁을 할 때 그 숫자가 많은 군대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 그 열정이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열정이 있는 군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 정치가들이 말이죠.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기보다도 자기의 그 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만 된다면 정책은 뭐 관계가 있냐. 네. 국민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국민들은 당연히 사회주의적 정책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배급배급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서 나온 돈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늙은 아버지들이 아들은 용돈을 안 주는데 국가에서 용돈 준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사회주의 지향적인 정책을 좋아합니다. 다수가 거기에 지지를 받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이제 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잘 사는 길, 안전하게 사는 길, 이것을 정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인물로서, 사람으로서, 그래서 국회를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이 기독자의 통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독인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아니구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이 사명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우리가 보니까 뭐 비례대표가 20등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당선되면은 능히 이분들은 뭐 혼자서라도 여러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이 뭐 500석, 700석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계시는데 500석이 아니라 기독교회만 하더라도 500만, 700만. 500만, 700만, 1000만 이상이 기독자유통일당 19번에 투표를 해주시면 지금 나와 계신 모두가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무상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마음하고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돈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돈들입니다. 빚입니다. 지금 국민 한 사람당 지고 있는 빚이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다시 100만 원씩 더 돈을 나눠주면 후배들이 얼마나 또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장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더 많은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것도 한 사람이 5분에게 또 6분, 7분에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설득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 박사님 입장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뭐 잘 모르는 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씩씩한 정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뭐 표를 나눠 먹는다 이런 말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방만하고 인간이 뭐 동물처럼 아무런 자유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혼돈한 정신들이 많이 이제 이 사회에 뭐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아줄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자유통일당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해 10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10월 3일, 9일, 25일 그 세력들이 모인 이 집단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정당입니다. 정가원 목사님과 김문수 당시 지사님이 주축이 돼서 함께 모였던 이 정당입니다. 자, 이 정당이 이제 후보를 내서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리 싸워봐도 지금 제1야당도 무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합법적인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안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도 하고 잘못된 입법은 폐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확실한 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데 이중권 박사님으로부터 기독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기독자의 통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그 제가 맨 넥타이가 그 당사를 한번 방문했더니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나 차고 다니라고 줬는데 네. 뭐 색깔도 아주 참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그 인간의 그 최고의 가치인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그 떠받들 수 있는 그런 그 신념 체계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그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보살펴 주실 겁니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 드릴 거고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드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저는 기독자유 통일당 그 지금 뭐 수사들이 우리 성창경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는 아주 그 앞에 서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인데 이것이 그 정치적인 터전을 마련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중권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기독교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또 평소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지식도 전해주시고 국제관계에 관한 다양한 상식도 전해주시는 이중권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